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년에 종합부동산세를 한 6천만 원 납부하시는 분이 제 주변에 계시거든요. 그분하고 얘기를 해보면 종부세가 폭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종부세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아무튼 이렇게 종부세를 많이 납부하게 됨으로써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급매물은 쏟아질 것이다. 집값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처럼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됨으로써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종부세를 납부하게 됨으로써 집값이 떨어진다거나 급매물이 쏟아지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제발 떨어지기를 우리들이 소원하는 것은 아닐까요? 급매물이 쏟아지기를 우리들이 소원하는 것은 아닐까요? 왜냐하면 싸게 살려고. 그래요. 먼저 최근 종부세를 고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주요 고가 아파트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아코르 리버파크인데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로 본다면 2019년도에 종합부동산세가 281만 원, 2020년도에는 494만 원, 2021년에는 928만 원을 납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400만 원 돈을 납부하다가 900만 원 돈이다. 많이 올랐죠. 거의 뭐 2배 가까이 되는 그런 종부세가 세금이 이렇게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반포자이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요. 2019년도에는 191만 원, 2020년에는 349만 원을 납부했다는 얘기죠. 특히 고가 아파트 또한 다주택자인 경우에는요. 마포구에도 하나 있고 강남 아파트, 강남에도 하나 아파트가 있다. 즉 84제곱미터를 각각으로 소유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2020년에는 1,857만 원이라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다가 내년에는요 4,932만 원 엄청나게 올랐죠. 1년에 4,932만 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다. 한 달에 거의 뭐 400만 원 돈 이상을 종부세로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죠. 엄청나죠. 제 아시는 분도 종부세를 6천만 원 돈을 납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냐? 그분께서 그래요. 어떻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면서 내가 살 수 있겠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후년에는 종부세를 8천만 원 또 9천만 원 또 납부해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걱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분당에 있는 토지, 대지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론, 다 있다는 얘기예요, 돈이. 아무튼 종부세를 실제 부담하시는 분들 입장, 특히 고가의 강남 쪽의 아파트를 두 채, 세 채 가시신 분들 입장이라면 정말 종합부동산세가 부담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의미로 본다면 종합부동산세 폭탄으로 인하여 타격을 받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 보인다는 얘기죠. 특히 은퇴 이후에 급여가 당연히 줄어들었을 거 아닙니까? 또한 은퇴하신 어르신들만 사시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1년에 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납부하는 거 정말 분명히 큰 부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요, 종부세 때문에 급매물이 쏟아질까요? 또한 종부세 때문에 강남 아파트 가격이 급락할까요?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종부세 때문에 급매물이 쏟아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매물이 나오긴 나오겠죠. 왜 부담이 되니까. 하지만 이러한 매물은요. 시세에 아주 크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는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또한 종부세로 인한 서울 집값의 하락, 물론 예상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본다면 종부세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 강남 아파트가. 이런 이야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요. 첫 번째로 본다면 종부세보다는 집값 상승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코로 리브 파크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인데 종부세가 이처럼 많이 올랐어요. 올해는 494만 원의 종부세를 납부했는데 내년도에는 900만 원 돈을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번 또 요걸 한번 볼까요? 뭐를 봐야 되냐 하면
2019년도 11월 달에 아코르 리버파크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의 상한가 매매 금액이 26억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020년 11월 달에 상한가 매매 금액이 33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평균 잡아서 6억 2,500만 원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 계산해서 더 낮게 잡아드리죠. 6억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년 사이에 상한가 기준으로 6억이 올랐어요. 하한가 기준으로 해도 5억이 올랐어요, 여러분.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2019년도에 281만 원 납부하다가 2020년에는 494만 원 납부해요. 200만 원 또는 더 납부하게 됐는데 오르는 금액은 6억대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크게 부담입니까? 그래요. 어떻게 보면 내년도에는 928만 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되죠. 큰 부담이죠. 부담은 부담인데 올해 오른 금액이 6억이 올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무서워요. 무섭죠. 이 정도로 그냥 1년 사이에 6억이나 올라버리는데. 또한 두 번째로 본다면 종합부동산세가 부담되는 만큼 전세금을 올려받는다는 얘기예요. 임대차 3법, 계약갱신 청구권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중요한 거는 전세 풍기 현상이죠. 전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한다? 집주인들은 전세금을 올려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올려받은 돈으로 뭐한다? 종부세 납부가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 화면 보시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아코르 리브파크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의 전세 변동 금액인데요. 2019년 11월 달에 전세가 13억이던 게 2020년 11월 달에는 전세 금액이 15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작년과 올해 통계를 놓고 보더라도 작년에는 13억, 올해는 15억, 2억이라는 전세금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물론 이러한 오른 전세금은 전세 만기가 되면 돌려줘야죠. 하지만 전세 만기가 될 시점이 된다면 뭐합니까?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더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결국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더 많이 받고 기존의 세입자는 전세금을 주고 돈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즉 종부세를 납부해도 오른 전세금을 가지고도 돈이 남는다는 얘기겠죠. 또한 세 번째로 본다면 종합부동산세가 부담이 되는 만큼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얘기죠. 요 아파트 같은 경우 월세가 보증금 10억에 월세가 170만 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월 170만 원이면요. 1년이면 거의 2천만 원 돈 아닙니까? 2천만 원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종부세 납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부분은 종합부동산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뭐 6천만 원, 몇 천만 원 이렇게 납부하시는 분들보다는 1년에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납부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얘기죠. 그렇지가 않나요? 이러한 분들이 더 많겠죠. 물론 몇십만 원, 몇백만 원도 큰 돈이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하지만 집값 오르는 걸 생각하고 전세 금액 오르는 걸 생각하고 월세 금액 오르는 걸 생각한다면 종합부동산세가 그다지 크게 느껴지지는 않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러저러한 이유에서 본다면 결국 종합부동산세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다소 좀 어려워 보이지 않나라는, 물론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집값 상승의 수혜자는 당연히 집주인이 되겠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본다면 집값 상승의 수혜자는 정부이지 않을까요? 취득세가 인상되었죠. 양도소득세도 인상되었죠. 보유세까지 인상되지 않습니까? 한국경제연구원의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세 가세 현황 분석에 의한다면 지난해 2019년도에 지방세 가세액은요 94조 8천억이 거둬졌다고 합니다. 2013년도 대비해서 무려 62.6%가 더 올랐다고 하네요. 그렇다면요 실제적으로 집값 상승의 최고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마치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